반갑습니다. 저는 효문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윤세원입니다. 자, 오늘은 화폐로 배우는 우리나라의 미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화폐로 배운다고 제목을 달아놓으니까 조금 의아해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폐로 배운다니 그럼 뭐 돈을 들고 박물관이라도 간다는 것인가? 자,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폐 속 인물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자, 한번 말해 볼까요? 5만원권. 예, 신사입니다. 그 오른쪽에 만원권은 세종대왕, 그 아래 5천원권 율곡 이이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 퇴계 이황 선생님까지. 자,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인들의 옆자리나 혹은 뒷장에 자, 이런 우리나라의 명품들, 그림들이 숨어 있는 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작품들을 잘 감상을 해보고 살펴보고 또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까지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지폐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의 지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나 자랑스러운 인물들을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화폐 속 인물과 작품을 일단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10만원짜리 지폐를 디자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인물을 정하고 어떤 문화나 아니면 그림으로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색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원권 지폐와 그 오른쪽에 보면 만원, 5천원, 1,000원권이 있죠. 그 맨 밑에 보면은 100만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많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수표는. 그런데 이 5만원짜리가 발행되기 전에는 100만원은 아니지만 10만원권 수표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10만원권 수표의 단점이 뭐냐면은 뒤에 이서를 해야 됐어요. 이서가 뭐냐면은 이 사용하는 사람이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써가지고 아, 이건 내가 썼다 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고, 또 이거를 받은 사람은 이걸 또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교환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할 때마다 이 수표는 폐기를 하고 또 필요할 때 재발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크다, 낭비가 너무 심하다 해서 고액권을 발행을 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2007년도에 논의가 많이 됐어요. 2007년도에 고액권을 이제 발행하자. 그래서 2009년도에 이 5만원권이 발행이 되었고, 이때 사실은 10만원권도 동시에 발행을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화폐는 판화 기법이 쓰입니다. 판화. 이렇게 음각이나 양각 혹은 물과 기름의 반발 작용을 이용한 평판, 이런 것들이 판화 기법인데, 이 화폐에는 판화 기법 중에서도 요판 인쇄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판화 기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위조 방지 때문에 그래요. 위조 방지. 위조 방지 기술 중에 가장 미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건 이 채문입니다. 채문. 그래서 같은 패턴을 단순히 반복하면서, 근데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분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위조 방지 기법이 있습니다. 일단 화폐에 대해서 가볍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화폐는 동전과 지폐를 합친 거를 화폐라고 합니다. 수표까지요. 그래서 맨 오른쪽 상단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죠. 이걸 주화라고도 하고 동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폐는 우리나라의 5만원권처럼 오른쪽에 이제 미국의 달러화도 있고 그 아래 엔화도 있고, 그리고 전 브라질 돈입니다. 나중에 이제 외국의 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500원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그 주인공으로 한 대한민국 초기 때의 지폐이고, 그 밑에 이제 500원권 지폐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많이 쓰였던 지폐입니다. 그때 500원짜리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자, 이건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돈부터, 그리고 오른쪽에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현재까지 쓰이는 돈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1973년에 발행된 만원권이에요. 그 아래는 천원권이고, 여러분은 이거 못 봤을 겁니다. 선생님은 이 천원권이 몇 장 있어요. 옛날 돈. 이 천원권 신권 파란색 여러분 많이 쓰죠. 그게 2007년도에 발행이 되었는데, 발행될 때 이게 1월 20일에 발행이 되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천원권이 이제 발행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귀하게 될지도 모른다 는 생각에 새 돈으로 좀 사놨습니다. 근데 이게 비싸질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많이 발행이 됐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500원권. 이순신 장군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현재에 쓰이는 500원 동전. 외국 지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의 지폐고, 여기 500페소짜리인데 여기에는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여류 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보겠는데, 뒷면에 이제 프리다 칼로가 있고, 앞면에는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 그녀의 남편이 있습니다. 둘 다 화가고, 처음에는 이 디에고 리베라가 훨씬 더 유명했어요. 멕시코의 국민화가라고 불리울 정도로. 근데 나중에, 그리고 오늘날에는 프리다 칼로가 더 유명합니다. 미술책에도 리베라 그림은 없고 프리다 칼로 그림이 실려 있고, 이 사람은 이제 페미니즘 작가로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2016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1973년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발행됐던 지폐들이,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폐들이에요. 익숙하죠? 5,000원권을 먼저 소개한 이유는 5,000원권이 지금 쓰이는 지폐 중에 가장 먼저 발행되었어요. 2006년 1월 2일 날 발행이 되었고,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5,000원권 신권을 준비한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받는 어린이들은 싫어했겠죠. 만원권도 있는데 5,000원권 준다고. 근데 이 5,000원권을 보면은 우리가 율곡 2만 알지, 이 뒤에 있는 저 집과 그 뒷장에 있는 그림들이 뭔지는 저 뒤에 있는 집이 뭐냐면은 오죽헌이라고 하는 외갓집이에요. 율곡이 입장에서 외갓집이고, 율곡이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친정집이죠. 여기 한자로 오죽헌이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자, 오죽헌이 무슨, 그리고 대나무 죽자, 그리고 집헌자를 써서 까만 대나무가 있는 집이다. 그래서 오죽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형성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이게 한자로 된 오죽헌입니다. 선생님 이거 강릉에 갔을 때 찍어온 겁니다. 까만 대나무. 좀 특이하죠? 자, 이 오죽헌이 앞면 더 특별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은 율곡이의 어머니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은 초충도. 이게 이 그림입니다. 초충도. 초충도는 우리 미술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려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에 가도 수십 점이 있어요.
시리즈로, 연작으로. 그래서 나비나 벌 같은 벌레들을 그리고 맨드라미나 뭐 채송화, 개나리 혹은 수박 이런 것들을 그린 연작을 초충도, 이게 풀초자 벌레 충자입니다. 풀과 벌레가 있는 그림 여러 가지 시리즈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뒷면에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계상정거도라고 하는 조선 후기 겸재정선이 그린 산수화입니다. 퇴계유황 선생님의 집회에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집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한 명. 자, 봅시다. 이 계상정거도 큰 그림이고 요거를 이렇게 싹 빼서 보니까 여기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앉아 있죠. 퇴계유황 선생님이 여기 앉아서 책을 보고 글 공부를 하는 모습을 퇴계 선생님을 존경하는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국권 천원권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국권에는 요 퇴계 선생님의 얼굴은 똑같죠? 똑같은데 요 뒤에 투호가 있고 신권에는 여기 집이 하나 있었죠? 이쪽에. 자, 그리고 요 뒷면에는 계상정거도가 아닌 웬 집들이 이제 기와집이 잔뜩 있습니다. 뭘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도산서원이 맞습니다. 도산서원. 근데 신권에는 이 도산서원이 빠지고 아까 계상정거도가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집이 도산서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이 집은 성균관입니다. 서울 대학로에 성균관대학교 있죠. 그 안에 가면 명륜당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여기 요 집입니다. 요 집 명륜당 보입니까? 명륜당. 이 집을 여기 지폐에다 그려놨습니다. 이 집을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 퇴계 이황 선생님이 나중에 대제학으로 명륜당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대학교 총장, 국립대학이죠. 지금 성균관은 사립대학이지만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집을 1,000원권 지폐의 그림으로 채택을. 자, 만원권을 보겠는데요. 만원권은 같은 날 발행이 되었어요. 1,000원권이랑 2007년 1월 22일 발행이 되었고 인물은 국권 만원권이랑 같습니다. 세종대왕이 앞면에 있고 이 뒤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에는 무슨 과학 기구가 있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두 개가 있죠. 이 뒤에 점들도 있고. 자, 이게 뭔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뭐 있죠. 요거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 요거를 분석을 해서 자, 일단 1만원권 지폐가 지금 있는 사람 한번 꺼내보세요. 그럼 왕 왼쪽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색깔은 다릅니다. 이 컬러 그대로 쓰질 않고 초록색으로 그렸죠. 그리고 오른쪽에 뿌리 깊은 남긴 바람의 아님 일세 용비어천가가 있죠. 이 그림이 뭐냐 하면은 1월 오봉도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궁중에만 있어야 되는 그림이에요. 궁중에만. 궁중에서도 왕이 있는 곳에만 있어야 되는 그림이에요. 1월 오봉도가 무슨 의미냐? 월은 달. 이 5개의 봉우리와 밑에 있는 계곡은 조선의 산과 하, 조선의 산하를 그린 거고 조선 땅의 산하를 낮이나 밤이나 다스리는 사람, 유일한 사람, 왕이 있는 곳에만 이 그림을 보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뭐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라도 이런 그림을 갖다가 자기 집에 놨다. 그러면 이제 역적으로 몰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그림들이 왕 뒤에 나와요. 여기 나오죠? 요거는 해를 품은 달인데, 아예 제목에다가 이렇게 1월 오봉도를 넣습니다. 왕을 의미하고 이건 광해라고 하는 용어인데, 여기에도 1월 오봉도가 왕 뒤에 있죠. 자, 그리고 뒷면에 있는 이제 그림들을 볼게요. 요거 과학 시간에 배운 사람 혹은 역사 시간에 배운 사람, 요 드론으로 띄운 요 그림입니다. 요게 자, 일반원권 뒷면에는 혼천의가 있습니다. 뭐냐?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요거 진품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고, 요 똑같이 만든 모조품이 남산에 가면 있습니다. 혼천의는 천문 관측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로서 세종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근데 세종 때 만든 거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현종 때 송유영이 만든 혼천이 어디 있느냐? 여기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작년 겨울에 가서 찍어온 거예요. 진품을 찍어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팬덤이 끝나면은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어요. 여기는 항상 열려 있고 입장료도 없습니다. 이 선생님 얼굴이네. 빨리 지나가야겠습니다. 이제 5만원권을 보겠습니다. 5만원권은 여러분 잘 아는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 자, 그 왼쪽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뭐라고 하느냐? 묵포도도라고 합니다. 묵포도도. 묵포도도가 뭐냐? 이렇게 오른쪽이 원본이거든요. 먹으로만 그린 포도의 그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이거 구분을 못할 텐데 이렇게 볼게요. 월매도가 있습니다. 월매도. 월매도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매자는 매화나무. 이건 달월. 달이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동그랗게 있죠? 이게 매화나무. 월매도. 그린 사람은 어몽룡. 이몽룡 아니고 어몽룡. 자,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월매도 뒤쪽에 이렇게 흐릿한 실루엣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풍죽도입니다. 풍죽도. 그러니까 지폐를 꺼내놓고 이제 유심히 보면은 앞쪽에 월매도가 진하게 있고 뒤쪽에 풍죽이 실루엣으로 이렇게 흐리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을 이렇게 겹쳐 보이게 그려놨어요. 겹쳐 보이게 그린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서. 그러나 이제 유추해 보건데 두 가지 다 이제 조선시대의 유명한 그림이고, 그리고 우리 문화를 뭐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위조 방지의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10만원권 지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었죠. 10만원권 지폐가 여기 나오죠. 그때 기사입니다. 10만원권, 5만원권 이르면 2008년에 나온다. 2009년 초에 빠르면은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에 5만원권, 10만원권에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그 당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인물들도 여론조사를 많이 했어요. 김구 선생님, 정약용, 신사임당, 유관순 등등등등 10명 이상 거론이 됐습니다. 진한 것이 장영실도 있었고 사임당, 정약용, 김구, 그리고 근대에 있었던 여성 최초의 변호사 이태영 박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박사도 많이 나왔고. 그런 이제 스톱이 됐습니다. 뭐 대동여지도 때문에 스톱이 됐던 건 아니고, 좀 말씀드리자면은 대동여지도를 김구 선생님은 앞면에, 뒷면에 대동여지도를 실으려고 했었는데 대동여지도에 김정호가
독도를 빼놨어요. 그래서 독도가 없는 대동여지도를 지표에 넣으면은 나중에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된다. 그래서 대동여지도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럼 우리가 집어넣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점을 하나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가 역사 왜곡을 하는 거다.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김종호가 대동여지도에 독도를 안 그려놓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대동여지도를 빼고 다른 그림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거 이외에도 또 논란이 뭐가 있었냐면 인플레이션. 갑자기 고액권이 발행이 되면은 돈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 라는 경제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큰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 쉽게.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0만 원권은 잠정 중단이라고 여기 나왔죠. 일단 보류됐고, 일단 5만 원권만 먼저 2009년 6월 23일 날 발행이 됐습니다. 10만 원권이 나오면 여러분들 세뱃돈이 10만 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겠죠. 빨리 고액권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그 당시에 한국은행에서 이런 인물들을 후보로 뽑았어요. 금융통화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랑 또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10명이 후보로, 누구냐? 김구 선생님, 유관순 열사, 정약용, 장영실, 안청우, 한용운, 선덕여왕, 이런 사람들이 후보로 올라왔고, 그때 유력하게 김구 선생님과 신사임당이 유력하게 했죠. 자, 10만원권은 아직 없습니다. 한번 디자인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 선생님 학습지를 여기다가 같이 첨부해 놨습니다. 조건은 기존 지표랑 색깔이 달라야 돼요. 그래 구분이 되니까. 그리고 인물은 여러분이 정하고, 그림과 혹은 문화재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과 그림, 문화재,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집어넣어서 그리면 됩니다. 연필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자, 칼라로 채색을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유관자를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백남준, 이 사람은 이중섭, 김구 선생,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국권 500원권에 있었고 지금 100원 동전에 있죠. 지폐에도 넣자라고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 시인 윤동주, 안중근, 장보고, 그때 청해진, 완도에 있었던 청해진의 지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마지막 작품은 3명의 한국인이 있죠. 그리고 태극기에 있는 걸로 봐서는 근대, 뭐 고종 때 같은데, 헤이그 밀사라고 들어봤습니까? 3명 누구죠? 역사 시간에 외웠었는데, 이휘종, 이상설, 이준열사. 예, 헤이그에 가가지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조선은 강제로 병합된 거다. 억울하니까 세계인이요, 조선을 다시 독립시켜 주는데 도움을 달라 라고 국제회의에 갔다가 참석도 못하고 쫓겨나서 그 울분을 토했던 그 중에 한 분은 거기서 불귀의 계기 돼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죠.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을 그린 학생이 있었고, 이 뒷면에는 수원 화성을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품을 그리면 지금까지 화폐 속 인물과 우리나라의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